챗GPT의 개발업체인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 방한했죠. 샘 올트먼 방한 영상 잠깐 보고 이어갈게요. 환영합니다. Welcome. Thank you very much. 네, It's a 한번 뵙고 great honor. 싶었어요. I've always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Oh, thank you very much. 제가 챗GPT의 유료 구독자입니다. I am a paid subscriber to ChatGPT. We love that. The most paid subscribers per capita in the whole world in Korea. 네. 사실상 인구당으로 봤을 때 유료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But 이제 thank you 제일 very 많은 much. 국가가 한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곧 비율로 하면 1등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So I believe soon we will be number one if you do per capita. Already number one per capita today. Already. 아마 조만간. 그래서 이미 인구당으로는 1위를 아, 차지했습니다. 총량이 2위. 인구당은 1위라는데. So I believe in total number of subscribers we're number two, per capita we're number one. Yes, I think number one per capita. 어쨌든 과거에 만화에서 보던 게 현실이 됐는데 아마 저는 인공지능 개발이 인류가 금속을 개발한 것과 거의 비슷한 엄청난 결과를 빚지 않을까 싶습니다. So the things we used to see in comic books have become reality. And I believe the development or development of AI is similar to the development of metallurgy.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힌 것 같습니다. You have opened up a new world for us. Thank you very much. 행복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죠. And of course, that new world can be one of happiness or one of danger. 샘 올트먼은 1985년생이고 유대인인데 충격적이게도 올 1월에 샘 올트먼의 여동생인 애니 올트먼은 오빠인 샘 올트먼이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관련 내용을 보도한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애니 올트먼은 미주리주 미국 지방법원에 자신이 겨우 3살, 샘 올트먼이 12살이었던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오빠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애니 올트먼은 자신이 5살 미만이었던 때부터 1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오빠인 샘 올트먼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구강 삽입을 하도록 강요했으며 그런 행위가 그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했어요. 애니 올트먼은 일주일에 수차례 일어난 성학대로 인해 정서적 상처를 받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친오빠 샘 올트먼은 소셜미디어에 혐의를 부인하는 성명을 게시했어요. 게시한 성명은 샘 올트먼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코니 올트먼, 샘 올트먼의 동생인 맥스 올트먼과 잭 올트먼 공동 명의로 게시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애니는 우리 가족, 특히 샘에게 매우 상처를 주는 완전히 사실이 아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우리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응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니는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그녀가 전통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진정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가족들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애니 올트먼의 변호사인 라이언 마우니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이 소송을 통해 애니가 원하는 것은 모든 성적 학대 생존자가 원하는 것, 즉 정의와 책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애니 올트먼의 주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베티안 유대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이 사베타이 주비의 환생이라고 주장했던 제이콥 프랑크가 자신을 추종하는 프랑키스트 유대인들에게 토라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근친상간, 스와핑 같은 행위를 하라고 시켰죠. 이 샘 올트먼은 AI, 생체인식 월드코인 같은 일루미나티 어젠다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유대인인데 이 샘 올트먼 가문이 제이콥 프랑크의 사상을 추종하는 사베티안 프랑키스트 가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영상으로 제 채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뭐 사베티안 프랑키스트 유대인이 뭐야 하실 텐데
이들은 카발라에 기반한 이단적 사상을 지닌 유대인들로 전체 유대인 중 소수지만 아주 강력하고 무엇보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사베티안 프랑키스트 유대인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영상 바로 뒤에 붙이도록 할게요. 오펜바흐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오펜바흐 암마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인강의 그 마인강 옆에 있는 오펜바흐 이런 뜻인데, 이 오펜바흐 암마인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이랑 마주보고 있는 도시예요.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이랑 마주보고 있는 도시.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이 일대 로스차일드, 마이암슈어 로스차일드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곳이죠.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일대 로스차일드, 마이암슈어 로스차일드가 살았던 바로 그 옆으로 제이콥 프랑크가 이사를 와서 말년을 여기서 보내요. 1786년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5년 동안 살다가 5년 뒤인 1791년 8월 10일에 여기서 죽어요. 제이콥 프랑크가. 이 그림이 제이콥 프랑크의 임종을 그린 그림이에요. 주변에 뭐 이렇게 호위하는 사병들이 서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 제이콥 프랑크는 개인적인 사병, 그러니까 사병 뭐 군대라기보다는 뭐 이제 경호원, 경호병 정도로 봐야겠죠. 이런 어떤 그 무리들을 거느렸다고 그래요. 이 제이콥 프랑크가. 근데 이제 그런 자신의 이제 경호병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추종자들이 막 들어와서 울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런 어떤 추종자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죽은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근데 이제 그 제이콥 프랑크랑 로스차일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제이콥 프랑크가 쓴 책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이콥 프랑크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이름이 주님의 말씀 모음집 이란 책이에요. 주님의 말씀 모음집. 근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이 사탄의 얘기 모음집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뭐 루시퍼의 얘기 모음집 이렇게 그 제목을 붙이는 게 보다 적절할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제 제이콥 프랑크가 직접 썼다는 소리도 있고, 이제 추종자들이 제이콥 프랑크의 말을 받아서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그 주님의 말씀 모음집 이 책에 나오는 구절 몇 개를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를 들어 올리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려놓으려고 왔다. 시면의 밑바닥으로. 시면으로 내려가는 것은 모든 종교와 관습을 거부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다시 말해 이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타락을 요구한다. 이런 구절이 있고, 또 다른 구절 읽어드리면, 승천하려면 먼저 내려가라. 어떤 사람도 먼저 산기슭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산을 오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려가서 밑바닥으로 던져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무한을 향해 올라간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또 한 구절 읽어드리면, 모든 법과 가르침은 무너질 것이며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모든 경계를 넘는 것이다. 이건 뭐 거의 그 사탄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순수한 어떤 사타니즘이죠. 딱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인생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데 그것은 허무주의의 길, 즉 파괴의 길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모든 법과 관습과 종교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태도를 취하고 한 지도자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시면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이런 그 구절들이 책에 나오고, 그 제이콥 프랑크는 자신의 추종자들한테 이제 정숙함, 가족의 순결, 뭐 어떤 근친 상간에서 금지하는 뭐 토라의 구절 이런 것들을 이제 뒤집는 그 집단 성교, 난교 이런 것들을 행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시면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경계를 넘는 것 이런 것에 다 해당되는 행위죠, 이게. 근친상간, 소아성애, 인신제사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제이콥 프랑크를 초용했던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이런 행위가 일종의 워십의 한 형태예요. 이런 행위가. 제이콥 프랑크의 추종자 중에서 미하엘 헤스라고 있어요. 이 미하엘 헤스가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 1대 로스차일드, 이 사람에 의해서 가정교사로 고용됐어요. 이 미하엘 헤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의 5명의 아들, 이 5명의 아들 중에서 이제 런던으로 보내진 네이선 로스차일드, 나중에 이제 영국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랑 그 사람의 동생인 제임스 로스차일드, 파리로 갔던 프랑스를 완전히 장악하는 이들이 다 이 미하엘 헤스의 가정교사였어요. 미하엘 헤스가 이 사람들의 다 가정교사였어요. 어렸을 때 이 미하엘 헤스를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가 자기 아들들의 가정교사로 고용해요. 제이콥 프랑크의 추종자를. 그러니까 왜 로스차일드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오컬트를 좋아하고 그 집단 난교나 인신제사를 연상시키는 기괴한 파티를 여는가? 가 좀 설명이 되는 거죠. 1972년에 그 기 로스차일드, 프랑스의 로스차일드가 페리에르 성에서 열었던 파티 기억하시죠? 이 파티가 왜 이 로스차일드 사람들이 이런 파티를 여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될 수 있는 대목이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그문트 가이젠하머라고 있어요. 지그문트 가이젠하이머. 이 사람도 제이콥 프랑크의 추종자인 프랑키스트였는데, 이 사람은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의 수석이었어요. 수석 비서. 뭐 영문으로 이제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그 지그문트 가이젠하이머 그 치면은 떠요. 이게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의 수석 비서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만 봐도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사베티안 유대인, 그러니까 즉 사베타이 즈비의 이념을 쫓았던 그 사베티안 주가 아니었다면 이 제이콥 프랑크의 사람들을 어떤 자기 비서로 고용하고 자기 아들들의 가정교사로 채용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의 어떤 선조가 이 사베타이 즈비를 추종했던 사베티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같은 사베티안이었던 제이콥 프랑크의 사람들을 자신의 비서로 고용하고 자기 아들들의 가정교사로 채용한 거죠.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연구자들은 이 제이콥 프랑크랑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랑 일종의 동맹을 맺었다. 그렇게 좀 봐요. 그리고 이런 동맹 관계 내에서 탄생한 것이 일루미나티고, 1776년 이제 아담 바이사우프트라고, 이 사람 이제 바이른에 있던 그 예수회 출신의, 이 사람도 이제 크립토주 유대인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을 이제 그 통해서 로스차일드가 자금 지원하고 만들어진 게 일루미나티인데,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제이콥 프랑크와 로스차일드와 아담 바이사우프트, 이 셋의 어떤 협력이 있지 않았을까.